200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친러 소속의 야누코비치가 당선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생긴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두르고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다. 결국 재선거가 진행되어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력과 더욱 가까워진다. 오렌지 혁명을 기점으로 신기가 상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시작한다. 2014년 러시아는 서방 세력의 흑해 진출을 견제하고 에너지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크림 반도에는 우크라이나인보다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했기에 러시아는 유리한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크림 반도를 일방적으로 자국에 병합시킨다.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세력과 우크라이나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분쟁이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이 심화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민스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민스크 협정은 즉각적인 휴전, 포로 교환과 더불어 친러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임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이행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이후에도 무력 충돌과 갈등은 지속된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지리적으로 큰 산맥이 없는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가 적대 관계인 나토와 국경을 맞대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2002년 쿠치마 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나토 가입을 원해왔다. 그러나 나토는 러시아를 자극할까봐 선을 그었고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절박해져갔다.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나토도 2020년 우크라이나를 향상된 기회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여긴 러시아는 결국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래 공급은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던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이 감소하자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도 폭등하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의 감소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기존 에너지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다. 유럽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야기됐다.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이로 인해 난민 지원을 위한 각국 정부의 지출이 단기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노동력 보충 소비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금융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 영향이 항상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무고한 사람들의 일상과 평화를 빼앗는 끔찍한 재앙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슬프게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갈등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역시 세계적인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